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말하기 스냅톡. 오늘은 스냅톡의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실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자신감 있게 말하기, 두 번째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걸 말하기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논리적으로 말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얼마나 이치에 맞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길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제가 생각해도 이야기가 너무 뒤죽박죽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보통 논리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듣자마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쉽게 말하라와 같습니다. 논리적인 말하기의 가장 기본은 문장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마치 집을 지을 때 큰 뼈대를 먼저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기승전결이나 육하원칙, 귀납법, 연역법, 두괄식, 미괄식 이런 것들이 바로 흔히 많이 쓰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한 것처럼 문장의 구조가 명확해야 내 말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명확해야 이해하기 쉽죠. 말하는 입장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잡고 말을 하는 걸 신경 써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구조가 잘 잡힌 문장이 듣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마치 지하철역 출구 번호를 1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정하듯이 익숙한 구조가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요. 짧고 간결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를 설득하려면 반드시 이야기가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죠. 꼭 어떤 방식이 좋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만큼 각각의 문장의 구조들이 가진 장단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방식을 고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는 게 몸에 배이고 습관처럼 형성되는 거라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때에만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면 전혀 되지 않거든요. 부모님, 연인, 친구와 대화할 때도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걸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냥 떼를 쓰거나 애걸복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 나도 보내줘. 다른 친구들은 다 가는데 왜 나만 안 된다고 해. 싫어. 갈 거야. 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설득적이지도 않고요. 이런 대화 방법은 그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뿐입니다. 결론. 엄마, 저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와야겠어요. 이유? 전 공부만 하는 것보다 가끔씩 기분 전환을 해줘야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증거. 지난 학기에도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와서 더 공부에 잘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잖아요. 예시, 이번에도 다녀와서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일리가 있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겁니다. 오, 확실히 그냥 보내달라고 우기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네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제가 방금 사용한 문장 구조는 클이라고 부르는 결론, 이유, 증거, 예시 순으로 말하는 구조인데요. 이 방식은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게 핵심인 스냅톡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결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고 결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더 잘 집중이 되는 데다가 자연스럽게 처음 들은 결론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훨씬 설득적이죠. 먼저 나온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유, 증거, 예시를 듣는 동안 더 내 말에 동의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죠. 게다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같은 반전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고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이 쓸데없이 장황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막을 수 있고요. 맞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칭찬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르겠어서 기분 나빴던 적이 있거든요. 그쵸. 상대의 단점을 고치고자 할 때에도 다짜고짜 비난만 하기보다는 넌 잘하고 있어 라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점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해고하려는 건가? 이런 불안감을 안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단 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야 개선점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내 말의 의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내 이야기의 핵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건 덤이고요. 문장의 구조를 세워서 논리적으로 말하기. 그리고 결론, 이유, 증거, 예시로 이어진 크리 구조. 이해했어요. 또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 사례 등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냥 우리 제품은 진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95%의 소비자가 만족했습니다. 경쟁사 제품 대비 CPU 성능은 70%, 배터리 효율은 2배 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논리적이죠. 근데 숫자, 데이터, 이론적인 근거 이런 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일이나 복잡한 문제를 쉽게 이해시키는데 비유만 한 게 없죠. 경쟁사 대비 2배 뛰어난 CPU 성능이라는 근거에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배터리 효율이 2배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단 똑같이 월급을 줘도 일을 2배나 더 한다 라는 비유가 덧붙여진다면 초등학생도 금방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스냅톡의 핵심인 논리적으로 말하라는 쉽게 말해라와 같은 말입니다. 알아듣기 좋으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데 어렵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의미가 없죠. 대충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말해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이야기가 쉬워야 한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잡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논리적으로 말하라. 단 비유를 통해 쉽게. 맞나요? 정확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자꾸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라는 반문을 자주 한다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말은 짧게, 구조는 탄탄하게, 예시는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말하기 스냅톡. 자신감 있게 말하기,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하기, 그리고 논리적으로 쉽게 말하기. 알겠어요. 당장 오늘부터 해봐야겠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하시다 보면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설득적으로 말하는 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독하셔서 짧고 간결하게 말하기 스냅톡을 공부해 나의 설득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냅톡의 4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